오늘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인 저는 디자인 프리랜서도 하고 있습니다.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대내외적인 문제로 어린이집을 후원하다 보니 요즘에는 낮에 육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아이랑 있으니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벤트나 놀이를 만들어 주어도 금방 실증을 내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다 보니 정말 아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처남이 제 아이와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저남매는 5살, 4살 아이가 있어서 처남도 어린이집을 못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놀리 오거나 놀러가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을 칭찬하면 나머지 2명도 칭찬받으려고 따라하는 것도 있고 애들이 나이가 서로 비슷해서 잘 놀기도 했습니다. 식사 챙기는 것도 처남댁이 있다 보니 편했습니다. 요리를 잘 못해서 항상 아들한테 미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처남댁은 때로는 나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짬짬이 일도 하면서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놀이터에 사람이 없으면 얼른 나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나름의 소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시키고 밥 먹이면 낮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처남댁은 우리가 먹을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 깰 때까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인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한 이후부터는 처남댁과 신혼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스킨십을 하고 애들이 자거나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저 때는 중독된 것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처럼 결국 모두에게 어렵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처남은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해서 집에 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처남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 없이 본인 짐만 챙기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는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화나거나 욕하지 않고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와이프는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해줄까 물었습니다. 제가 놓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욕심이긴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우리 둘 다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와이프가 소리를 지르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후로 와이프는 저를 투명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처남댁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며칠간 처갓집에서 진행하며 살았습니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적만 흘렸습니다. 저는 처남에게 먼저 사과했고 그것이 형님만의 잘못이라며 자기도 처남댁도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다음의 잘못이니 와이프와 처남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대화 없이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가 처가집으로 안 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놀랬더니 와이프는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놀랄 일이냐며 대답하고 아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삼촌 집에 놀러가서 심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놀러갈 수 있냐고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집에 놀러가고 싶다고 매일매일 놀러가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와이프는 큰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빠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왔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마시자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남댁이 어디가 좋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등 쭉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상황도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결국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와이프는 많은 생각도 해보았고 처남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다 같이 사는 건 어떨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무엇을 사야 할지 물어보았고 처남이 나랑 같이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와이프의 말은 너무나 황당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멍하니 쳐다만 봤습니다. 와이프는 각자의 집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더 큰 아파트나 복층 빌라로 이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애들도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안일도 나눠서 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와이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 같이 사는 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와이프는 이미 다 정해졌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와이프와 처남이 어렸을 때 친척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좋은 추억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면이 있지만 아이들은 참 좋아하네요. 거실은 거의 놀이터로 변했고 모든 장난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하면 아이들과 함께 처남팩이랑을 합니다. 서로 조심하며 지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결국 몇 번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둘이만 있다 보니 처남댁의 유혹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깎아줄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